안녕하세요. 블렌더하는 땅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느낌이 나는 캐릭터 키링을 만들어 보면서 캐릭터 모델링의 전체적인 과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은 인텔과 함께 했는데요. 저한테 컴퓨터 어떤 거 쓰냐는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사용 중인 PC 사양을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 작업까지 가능한지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했었는데 이번에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265K를 직접 써보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업을 하시다 보면 블렌더 렌더링을 돌리면서 포토샵이나 에펙 같은 다른 프로그램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이 PC에 탑재된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265K는 고성능 P코어 8개, 고효율 코어 12개, 총 20코어 20스레드의 초고사양으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켜놨는데도 버벅거림이 거의 없고 블렌더 고화질 렌더링 같은 무거운 작업도 이전에 제가 쓰고 있는 PC보다 훨씬 빠르게 끝이 나더라고요. 또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의 저전력, 저발열 설계로 장시간 렌더링을 돌려봤는데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여러 프로그램에 AI 기능이 더 늘어날 텐데요. 이를 대비한 AI PC라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키링 제작 과정도 전부 이 PC로 작업을 했으니까요. 작업 과정 중간중간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토끼 키링 모델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머리, 몸통, 팔, 다리를 각각 따로 나눠서 형태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작업하는 이유는 수정이 훨씬 편하고 연결 부위의 버텍스 개수 조절, 리토폴로지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델링 단계에서 리토폴로지 흐름을 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때 구조가 단순해서 작업하기 좋습니다. 모델링 단계에서 버텍스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불필요하게 면이 많으면 리깅이나 애니메이션 과정에서 모델링이 뻣뻣해지거나 작업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은 버텍스로도 매끄러운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완성된 모델링의 와이어 프레임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구조가 이렇게 단순하게 잡혀있고 면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면을 구성해주고 추가로 어딘가 조금 틀어진 부분, 튀어나온 부분들은 스컬핑 모드에서 부드럽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눈, 코 같은 디테일을 넣어주고 키링에 어울리는 작은 액세서리들을 달아주면 캐릭터 형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모델링 단계를 정리하자면 최소한의 면 개수로 흐름이 좋은 리토폴로지를 구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입니다. 다음은 헤어 파티클 시스템을 활용해서 털 재질을 입혀보겠습니다. 캐릭터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파티클을 추가한 다음 기본 설정되어 있는 에미터 대신 헤어 모드로 바꿔줍니다. 이 순간 여러 개의 선들이 캐릭터 전체를 덮게 되는데 이게 바로 털의 기본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어 넘버, 랭스 값을 조절하면 털의 개수와 길이를 정할 수 있고 실드런 기능을 활용하면 듬성듬성했던 털이 한꺼번에 여러 가닥으로 복제돼서 훨씬 풍성하게 보입니다. 러프니스 수치 조절해서 털 길이에 균일하게 꼬불꼬불한 변형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뷰포트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스트레인 스텝 수치를 꼭 올려줘야지 꼬불거리는 느낌이 제대로 표현되게 됩니다. 면이 많이 나눠져 있을수록 부드러운 곡선이 잘 표현되거든요. 추가로 클럼핑 커브를 조절해서 털뿌리나 끝부분에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헤어 쉐이프에서 루트, 팁 부분의 수치를 낮춰서 털의 굵기를 조절하면 인형 털 재질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어 파티클을 씹는 과정은 굉장히 무거운 작업입니다. 뷰포트에 수십만 가닥의 파티클이 깔리게 되면서 뷰포트를 확대하거나 회전할 때 프레임이 툭툭 끊기기 쉽고 렌더뷰로 전환하게 되면 미리 보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구간이에요. 저도 기존 PC에서는 파티클을 조금만 더 늘려도 화면이 멈추거나 렌더링 프리뷰에서 노이즈가 심하게 껴서 세팅을 바로 확인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265K로 작업을 했을 때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강력한 코어를 가지고 있는 스펙 덕분인지 수십만 개의 털을 깔아도 뷰포트가 부드럽게 돌아가더라고요. 마치 파티클 수치 자체를 낮춘 것처럼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발열 관리도 안정적이어서 장시간 켜두고 세팅을 바꿔가면서 이것저것 테스트해봐도 꺼질까봐 불안해하는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저처럼 파티클이나 시뮬레이션을 자주 만드시는 분들에게는 작업 몰입도를 크게 바꿔주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캐릭터 모델링의 마지막 단계 포징을 위해 뼈대를 심어주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작업이 아니라 간단한 포즈만 취해줄 거라서 복잡한 설정은 하지 않고 블렌더에서 기본 제공하는 리기 파일을 활용했습니다. 보통은 털 파티클까지 적용된 메쉬 상태에서 뼈대를 심고 뼈대를 움직이게 되면 뷰포트가 버벅이면서 포즈 잡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파티클 시스템을 끄고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요. 이 PC로 작업하니까 파티클이 수십만 가닥 적용된 캐릭터를 회전시키고 포즈를 잡을 때도 뷰포트가 비교적 매끄럽게 따라와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쾌적했습니다. 역시 인텔이네요. 파티클이 뼈대를 따라올 수 있도록 모디파이어 순서만 정리해주면 뼈대를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파티클이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예전 PC에서는 뼈대를 하나만 움직여도 화면이 끊기거나 잠깐 멈췄다가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265K로 작업하면서 그런 답답한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캐릭터에 머테리얼을 적용하고 주변에 소품을 배치해서 현실감을 더해보겠습니다. 먼저 캐릭터 털에는 일반 프린시플 BSDF 노드가 아닌 헤어 BSDF 노드를 사용했습니다. 헤어 BSDF는 빛이 털에 닿을 때의 반사나 투과를 더 사실적으로 표현해주기 때문에 조명이 들어왔을 때 인형 같은 질감이 훨씬 잘 살아나게 됩니다. 반대로 장난감스럽고 단순한 느낌을 내고 싶다면 일반 BSDF를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주변 소품은 블렌더 키트 애드온을 활용해서 가죽 가방, 자물쇠, 레이스 천 같은 오브젝트와 머테리얼을 불러왔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소품들이 디테일이 좋고 퀄리티는 높은데 그만큼 메쉬가 무겁고 면 개수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렌더 화면을 동시에 띄워놓고 소품 형태나 재질을 수정하면 렉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 사용하는 PC에서는 렌더링을 틀어놓고 화면에 소품을 배치하는 과정이 예전보다 훨씬 빨라서 작업 환경 자체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캐릭터와 소품이 함께 어우러진 장면을 솔리드 뷰와 렌더 뷰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빠르게 작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작업은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265K로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렌더링 속도 차이가 정말 컸는데요. 제가 원래 쓰던 PC와 비교했을 때 작업 시간이 거의 2배 가까이 단축돼서 중간중간 테스트 렌더링을 훨씬 자주 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퀄리티를 올리기에도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작업을 동시에 켜도 버벅이지 않고 전력 효율과 발열 관리가 잘 돼서 장시간 작업에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또 인텔 데스크탑 프로세서 최초로 AI 연산 작업을 위한 인텔 AI 부스트 NPU가 탑재돼서 앞으로 여러 프로그램에 더해질 AI 기능들을 GPU에만 맡기지 않고 분산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주로 블렌더, 포토샵, 에펙만 쓰지만 이런 부분까지 대비되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작업하는 모습만 보여드렸는데요. 강력한 성능은 고사양을 요구하는 AAA 게임도 최고 옵션으로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작업과 게임 동시에 즐기시는 분들께도 좋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인텔 게이머데이 이벤트가 9월 7일까지 한정 기간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인텔에서 다양하고 강력한 게이밍, 작업용 제품을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텔과 함께 실사 느낌의 캐릭터 키링 제작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작업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